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성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FA 우선 협상 자격을 얻었습니다. 기존 계약이 올해 6월로 만료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이달부터 다른 팀들과 자유롭게 협상이나 계약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이게 이른바 보수만 룰이라고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이 이제 그 다음 직장을 자기들이 정할 수 있게끔 허용이 된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쪽에서 1년 연장 옵션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적 시장이 열렸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팀과 계약이 연장이 될 수도 있고요. 자, 1월 1일자로 토트넘 유튜브와 SNS 계정에 2024년 손흥민 골모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썸네일인데 이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약도 안 해주면서 자꾸 뭐 이렇게 뽑아먹을 걸 많이 뽑아먹는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토트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를 좀 존중하고 좋아하고 계속해서 같이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프로는 서류 아닙니까? 프로는 돈이고요. 프로는 계약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사진 한 장입니다. 자, 아무튼 영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현 소속팀과 계약이 끝나는데도 아직 재계약을 맺지 않은 선수들, 이른바 이제 보스만 룰이 적용이 돼서 FA로 풀려나는 여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선수들의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캡틴 손흥민을 비롯해서 손흥민의 절친 벤 데이비스, 레프트백 레길론, 그리고 골키퍼 2명, 포스터와 화이트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굉장히 많은 스타급 선수들이 소속팀과 그 올여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요 선수들만 제가 몇 명을 한번 추려봤는데,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일카이 균도안,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 모하메드 살라, 버질 판다이크, 에버튼의 칼버트 루인, 맨유의 맥과이어, 린델레프, 에릭센, 디알로, 그리고 노팅엄의 뭐 크리스 우드, 올라 아이나, 또 바이런 밀렌의 조슈아 키미히, 알폰스 데이비스, 루로이 사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바이엘 레버쿠젠의 수비수인 조나단 타 같은 경우도 있고, 에이스 로마의 파울로 디발라, 아틀레티코의 코케, 멀리는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가 있죠. 알 힐랄의 네이마르가 있고요. 그리고 알 나스르의 호날두도 있습니다. 뭐 쟁쟁합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전부 다 올여름에 팀을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당장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한 해 만에, 뭐 구단이 연장 옵션을 발동 한 해 만에 뭐 현지에서조차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처럼 다른 선수들 역시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곧 2년 연장 계약을 발표할 거라고 현지에서 보도가 나온 리버풀의 살라나 판다이크처럼 재계약이 뭐 1월 들어서도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거고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뭐 다른 선수들 뭐 다 유명하고 좋아하는 선수들입니다만, 손흥민 선수 거치가 가장 중요하죠. 현재 상황은 다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벌써 이제 10년 전이죠. 2015년 8월에 레버쿠젠에서 이제 이적을 해온 뒤에 벌써 10년을 횟수로 따지면 11년을 그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재계약도 2번이나 했어요. 15년에 입단을 했고 3년 간격으로 2번 했습니다. 2018년, 2021년 이런 식으로 2번 연봉 인상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뒤 3년이 지난 2024년은 재계약이 없이 이렇게 지나갔고요. 2025년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현지 보도가 엇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토트넘에 잔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좀 많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 ESPN이 이번 여름 현 계약이 끝나는 주요 선수를 다룬 특집 기사를 냈는데, 여기서 해당 선수들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을 예측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ESPN이 어울리는 행선지 항목에 손흥민 선수에게는 토트넘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ESPN은 손흥민이 윙어에게는 많은 나이인 30대 중반에 가까워지면서 부상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쓰면서 손흥민은 올 시즌 여전히 많은 슈팅을 날리고 높은 수준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좀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패스에 집중하는 스타일의 선수가 됐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감지하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 손흥민의 플레이가 토트넘에 더 남아있으려는 느낌을 준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팀에서 본인의 역할을 바꿔가면서까지 팀에 도움이 되는 모습 보인다. 왜냐하면 FA를 앞둔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의 가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포인트를 높일 수 있는, 좀 돋보일 수 있는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손흥민은 그러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의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와 함께 팀에 손흥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레비 회장은 인색한 천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 천성이 인색한 사람이라 손흥민이 나가겠다고 난리를 부리지 않는 이상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고 보는 게 로지컬하다,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레비가 손흥민 선수가 팀에서 나가는 걸 허용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일이 이적료를 한 푼도 못 받고 빼앗기는 거를 의미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참고할 만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는 바로 크리스티안 에릭센 케이스죠. 에릭센은 지난 2019-20 시즌에 그 겨울 이적 시장에,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에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당시 에릭센은 5개월만 지나면 자유계약 선수, 그러니까 이적료 없이 FA로 팀을 떠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겨울 이적 시장이 오기 전에 이미 토트넘 재계약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레비 회장이 이거를 그냥 놔두지 않았죠.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여름까지 기다렸다가 공짜로 놓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적을 추진했고요. 2020년 1월 말에 인터밀란으로 이적시키면서 이적료로 무려 360억 원을 건졌습니다. 2,700만 유로 받았으니까. 2013년 가레스 베일을 레알 마드리드 보내면서 엄청난 이적료를 받았잖아요. 그 돈으로 여러 선수를 동시에 사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그 가레스 베일의 유산이라고 불리던 그 선수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선수가 바로 이제 에릭센인데, 당시에 토트넘이 에릭센을 아약스에서 데리고 오면서 이적료를 1,100만 파운드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7년간 주전으로 잘 쓴 선수를 계약 기간 5개월 남겨놓고 2배 받고 지금 판 거니까 장사를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아직 28살의 한창 나이였던 탑급 선수였기 때문에 이적료가 굉장히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에 실패를 하고 내보내야 했던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배가 좀 아팠겠습니다만, 어쨌든 요 사례를 보면 레비 회장이 수준급 선수를 내보낼 때 돈 한 푼도 안 받고 내보내는 일은, 정말 못하고 원하는 팀이 없는 선수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고요. 근데 이런 일이 손흥민 선수 관련해 가지고는 반복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손흥민 선수는 에릭슨 선수하고는 달라요. 에릭슨은 팀을 떠나겠다는 그 의사를 밝혔지만 손흥민 선수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토트넘을 떠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비친 적이 없습니다. 에릭슨은 꾸준히 새로운 도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손흥민 선수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완전 정반대 상황이고요. 또 에릭슨 같은 경우는 아직 28살이었기 때문에 계약 만료 5개월 남은 이적 시장에서도 적절한 돈을, 이적료를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 근데 손흥민 선수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나이도 그 4년이 지났고 이미. 그러니까 겨울에 손흥민 선수에게 레비가 허락할 만한 돈을 제시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적료를 주고 데리고 갈 수 있는 팀이 나타난다는 것은 1월 달에. 게다가 손흥민 선수 현재 주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겨울 이적 또는 여름에 FA로 나가는 것 역시도 저는 그렇게 둘 다 쉬운 옵션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적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렇고 FA로 나가는 것 역시 레비 회장이 연장 계약 옵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허투루 내보내기는, 그런 낭만이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회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현지에서도 잔류의 무게를 두고 좀 관측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들 이 상황을 뭐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좀 아닙니다. 최근에 그 토트넘의 전 스카우트가 인터뷰를 한 게 국내에도 많이 좀 이슈가 됐죠. 손흥민의 최근 폼 저하가 재계약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계약 문제는 서너 달 전에 이미 정리가 됐어야 한다. 그러지 않은 건 정말 리디큘러스한 일이다. 손흥민은 자신의 커리어를 토트넘에 바친 최고의 선수다. 내가 손흥민이라면 정말 괴로울 것 같다. 지금 손흥민이 행복한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은퇴 선수인 카스카리노 같이 이번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손흥민이 떠날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물론 꽤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손흥민급의 선수에게는 참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적설도 좀 나왔습니다. 맨유, 민헨,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무리뉴 감독의 페네르바체 썰도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그 이탈리아 신문인 가제타 델로 스포츠에서, 이게 사흘 전에 나온 건데 이게 그 기사거든요. 무리뉴가 손흥민을 원한다는 내용을 꽤 길게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그 손흥민 선수가 너무 성인군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거의 10년을 뛰었고요. 그중 대부분의 시간을 팀의 에이스로 뛰었고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간판 스타로 뛰었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끌어들이는 팬의 숫자라든가 뭐 경제적인 이런 걸 떠나서 진짜 퍼포먼스적으로 엄청난 기여를 한 진짜 리빙 레전드 아닙니까? 해리 케인이 떠난 뒤에 거의 홀로 팀의 베테랑급 주전으로서 거의 유일하죠. 예, 리더십을 보여줬고 또 그 긴 시간 동안 토트넘 주급 정책에 맞춰서 솔직히 기량에 걸맞지 않는 낮은 급여를 받고 뛰어온 선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 아까 ESPN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레비 회장은 1년 연장 옵션 발동한 뒤에 남은 시즌 활약 보고 팔지 말지 결정할 거다. 이런 정말 아주 개차반 취급받고 있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요. 뭐 표현이 제가 좀 거칠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사과드리고요. 하지만 팬들이나 동료들이 인정해 주는 것하고는 별개로 팀에서 이렇게 정말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이런 레전드급 선수를 말 그대로 돈 중심으로만 보는 회장이라는 작자의 행태가 참 뭐 경영자로서는 능력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장이나 어떤 뭐 리더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왜 진짜 토트넘 팬들이 왜 레비아웃을 수년째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지를 공감이 가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 역시 손흥민 선수가 따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계약 연장에 반대하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한 토트넘 1년 연장이 그냥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진짜 토트넘에 남는다면 성적 잘내서 우승컵이라도 하나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히. 근데 토트넘 상황이 지금 처참합니다. 리그에서는 지금 순위가 무려 11위고요. 7승 3무 9패예요. 골득실은 훌륭한데 승점이 너무 부족합니다. 1위 달리고 있는 리버풀하고 승점 차가 무려 21점 차입니다. 이거는 리버풀이 앞으로 7연패하고 토트넘이 7연승을 해야 같아지는 점수 차예요. 게다가 챔스권인 첼시한테도 승점이 11점 차로 뒤져 있습니다. 4위하고도. 오히려 강등권인 그 18위 입스위치하고의 승점 차가 더 가까워요. 진짜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토트넘의 올 시즌 리그 성적은 탑4가 사실상 좀 불가능한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라바오컵 같은 경우에 4강까지 오르긴 했지만 솔직히 리버풀이 상대이기 때문에 리버풀 지금 유럽 최강 아닙니까? 결승행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남은 게 FA컵하고 유로파리그인데 여기서 성과를 좀 내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당연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토트넘이 올 시즌에 진짜 여러 선수 돌아가면서 다치고 있고 안 다친 선수들은 퇴장이나 뭐 경고 누적이나 또 인종차별 징계 같은 것도 받고 계속 지금 스쿼드가 부족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친 토트넘 매체죠. 풋볼 런던이 예상한 이번 시즌 토트넘의 예상 그 최종 성적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풋볼 런던 기자하고 에디터 3인이 작성을 한 건데요. 뭐 셋 다 리그 성적은 뭐 6위, 6위, 7위 예상했고요. 솔직히 이것도 지금 봐서는 쉽지 않은 목표이긴 합니다. 이 성적조차도 골드 기자가 기사 언급을 했는데 겨울 이적 시장이 잘 풀려서 팀이 잘 갖춰질 때를 상정해서 한 예상치인데요. 카라바오컵은 3인 모두 4강 탈락했고요. 리버풀한테는 안 된다는 거죠. FA컵은 골드 기자가 4강, 에디터들은 준우승. 야, 준우승? 진짜? 어우. 여기서 골드 기자만 현실적으로 예상했네 했는데 이게 밑밥이었더라고요. 골드 기자는 무려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유로파리그 우승을 예상했습니다. 나머지 둘은 유로파리그 8강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 아무튼 올해도 사실 공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경기하는 걸 봐서는. 참 이거 정리를 하고 보니까 더 좀 답답하긴 한데 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중요한 거는 손흥민 선수 마음이고 손흥민 선수의 그 의지고요. 손흥민 선수가 계속 뭐 토트넘에 남는 거를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뭐 행복하다고 하면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면 저는 계속 머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헌신하고 또 정말 자기를 갈아가면서 기여한 선수를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선수를 계약 만료 6개월 남겨놓은 지금까지도 해가 바뀌는 지금까지도 온갖 추측에 휩쓸리게 만드는 이 토트넘이란 팀의 일처리가 레비 회장의 냉정함이 토트넘한테는 참 야속하게 느껴지게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조만간 어떻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볼리TV 저는 서영욱이었습니다.